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 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30선대 초반에서 겨우 반등을 한 모습이라서 지금 2040대 회복한 빠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대형주들 좀 약세 흐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선 섹터, 건설 섹터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 섹터들도 플러스로 일단 반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 흐름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본다라면 의료기기 섹터들 되겠죠. 인바디라든지 비옥스라든지 바텍 같은 의료기기 섹터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제주반도체라든지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 급등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메디포스트 등 해서 바이오 섹터들도 일정 부분 좀 상승이 좀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전지 섹터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NX의 좀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도 장 초반 약세에서 일부 대형주들이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등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들은 좀 약세 흐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약폭을 좀 줄여 나가고 상승 반전되는 그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도 대형주 섹터에서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좀 부진한 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삼성그룹주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수 약세의 원인 제공이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25만 원대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SDS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 흐름, 일단 의미 있는 좀 거래량 좀 실릴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부각되는 가격대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눈치 보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급등 이후에 조정받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67,000원권대에서 일단 지지력 확인하면서 지금 눈치 보는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은지 여부 좀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도 워낙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최근 좀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일단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바닥선에서 좀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좀 눈치를 보는 종목들도 있어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확인한 이후에 다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르스 이 피해주들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화장품주들 급락 나오고요. 항공주들, 여행주들, 면세점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도 살펴주시죠. 네, 메르스 공포감이 온 국내를 좀 많이 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메르스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라든지 호텔신라 그 외 화장품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메르스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감염의 좀 진원지가 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더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르스 관련주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잡히는 그 수준이 되어야지만 강한 주가의 반등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관심권에 놓고 계속적으로 바닥권 흐름은 주목하시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정한 뉴스 따라가는 흐름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20% 이상 급등하는 그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주반도체, 롯데시스템즈 이런 종목군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군들 점검해 보죠. 네, 롯데 시스템즈는 윗꼬리 달고 지금 한 16%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아도 16%네요. 시장에서 상당히 상한가 폭이 늘어난 거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롯데 시스템도 바로 직전 고점대인 5,800원대 부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좀 갭상승한 상태라서 일단 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갭상승한 상태에서 해외 투자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또 대주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중국 자본 유치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중국 자본을 유치했다라고 하면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본 유치에 대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실적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제주반도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은 그닥 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이 고점에서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대 저항대는 한 10,000원 정도에 설정해 놓고 제주반도체는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기술주 중에서 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텍이 한 4%가량 오르고요. 뭐, 옵트론텍도 괜찮고,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플렉서블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모텍이나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반영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플렉서블 관련해서는 비아트론이라든지 테라세미콘 등이 좀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조정받았던 SFA 같은 경우도 금요일과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코스닥 쪽에서 좀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삼성으로부터의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찍은 저점 기반으로 해서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 플렉서블 섹터들은 조정시마다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 장비주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아주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 6% 올랐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20일선 뚫고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네이버도 끝없이 하락했던 종목이죠. 56만 원대까지 하락. 이미 지난번에 8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부터 그 가격 55, 6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63만 원 부근에 있는 61선 저항 돌파 여부까지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 저항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 돌파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약 한 59만 원대에서 좀 지지력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권대에서의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반대적으로는 지금 다음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가 조정받을 땐 다음이 올라오고 다음이 조정받을 땐 네이버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도 뭐 같은 비슷한 핀테크 맥락에서 본다라면 11만 원대 회복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할인 오늘 또 한 3% 넘게 오르고 있죠. 이 페노션을 인수 확정하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할인도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 많은 상승폭이 많이 좀 약해진 모습이죠. 고점대 5,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060원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한 190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할인 같은 경우도 페노션을 등에 업고 얼마나 향후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좀 변화가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페노션의 인수 목적이 뭐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곡물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보고자 하는 할인의 대응 전략이었다라면 이 대응 전략이 앞으로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미쳐주는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할인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한 4,900원대 정도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되 단기적으로는 한 5,300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저항대 돌파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